이번에는 계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계약 처리입니다. 처리 절차부터 살펴보면 품위를 접수한 후 바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요청해서 계약 파트에서 계약 접수, 계약 방법 결정, 계약서 작성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원인행위를 하고 검사 검수를 필수로 수행한 후에 지급 요청을 통해 지출 결의를 작성해서 지출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계약의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계약은 원인행위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받기 때문에요. 원인행위는 따로 결제를 받지 않고 확정 처리만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 작성도 기존의 품위 접수 목록이 아니라 계약 목록 확정이라는 별도의 메뉴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자세한 일반 계약 처리를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품위 접수 목록에서 접수 처리 후 유형을 선택한 후 계약을 요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계약 접수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품위 접수 목록이 품위를 접수하고 원인행위를 작성하는 메뉴라면 이 계약 접수 목록은 계약건에 대해 접수 처리하고 이후 단계를 진행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품위로 원인행위 한 건 작성이 가능하듯 다수의 품위를 묶음 처리해서 한 건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계약 접수 묶음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과 같이 계약 처리를 할 목록을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하단 선택 목록으로 내린 후에 저장을 하면 계약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 다음 단계인 계약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방법 결정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 정보, 품위 정보, 계약 방법 결정 정보를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저장 후 상단에서 진행 상태가 결제 대기로 바뀌고요. 결제 요청 버튼이 확인되니까요. 이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방법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 목록에서 계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서 지원 배상금률 등 계약 사항을 작성하고요.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상세 내역에서 품명, 수령, 단가 등을 작성해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결제를 요청합니다. 일반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인행위를 작성하는 계약 목록 확정 메뉴에서 조회되니까요. 원인행위 버튼을 누르고 원인행위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서 작성된 원인행위를 확인하고 확정 버튼을 눌러서 원인행위를 완료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승인 없이 완료되고 원인행위서의 결제 정보는 계약서의 결제 정보가 반영됩니다. 확정 버튼을 누른 후 진행 상태가 바로 결제 완료 상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 검사 검수, 대금 지급,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 순으로 지출 처리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사항, 승낙사항으로 계약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입니다. 승낙사항은 계약 요청 없이 품위를 접수한 후 바로 원인행위를 작성하는데요. 원인행위 시 최소한의 계약 이행 조건만을 명시해서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원인행위에서 승낙사항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 처리되어 계약 목록에 계약서는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검수 여부를 선택하고 지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승낙사항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품위를 접수한 후 바로 원인행위 버튼을 눌러 이번에 물품으로 유형을 선택하고 승낙사항 원인행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목과 개요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검사 검수를 할 것인지 여부와 전자조달 구매값을 선택한 후 계약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계약 설정 버튼을 누르면 먼저 거래처를 검색하는 팝업이 호출되니까요. 거래처를 선택하신 다음에 승낙사항 팝업의 내용을 작성한 후에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이 팝업 창에 보시면 저장 후 창 닫기라는 체크값이 있어서요.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팝업 창이 닫힙니다. 단 이 승낙사항 등록 팝업에서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출력 버튼이 활성되기 때문에 바로 승낙사항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는 학교라면 저장 후 창닫기를 체크하지 말고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처음에 저장 후 창닫기를 추가했을 때에는 기본으로 체크되도록 했었는데요. 다수의 학교에서 출력을 해야 하는데 창이 닫힌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본값을 해제했으니까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낙사항 등록이 완료되면 예산을 확인하고 수량과 단가를 필수로 입력하고 물품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원인행위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하고 이후에 검사 검수 대금 지급의 순으로 지출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검사 검수 및 대금 지급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점사항입니다. 검사 검수 후에 대금 지급 처리를 해야 지출 결의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검사 검수하면서 대금 지급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모든 경우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자동 처리가 불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대금 지급 자동 처리는 검수 금액이 대금 지급 요청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선급금이 있거나 지연배상금이 발생했거나 거래처가 다수이거나 또는 검수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금 지급 자동 처리가 불가하므로 검사 검수 확정 후에 직접 대금 지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 수수료가 있는 경우도요. 대금 지급 자동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처리를 하면 검수 금액과 조달 수수료를 이 하나의 지출 결의로 작성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한 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 처리가 아닌 대금 지급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운영 학교는 물품 관리 조직이 필수이고 품목별로 관리 조직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물품 관리 조직 자동 저장이라는 체크값이 있어서요. 이 값에 체크를 하면 모든 품목의 관리 조직을 상위 학교로 일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검사 검수하면서 대금 지급까지 자동 처리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검사 검수 버튼을 눌러 검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품명 및 수량, 요청 금액을 확인하고 요청1 등 일자를 지정한 후에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이 대금 지급까지 자동 처리할 수 있는 팝업이 열리는데요. 자동 처리 불가한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 일자를 입력하고 대금 지급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검수 확정과 동시에 지급 요청까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인행위 목록에서 결의 가능 금액이 확인되니까 지출 결의 작성하시고 지출을 완료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검수자를 지정하고 검사 검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자를 지정을 하면 검사 검수는 요청, 완료, 확정 순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검수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검수자를 확인하고 요청 버튼을 누르면 검사 검수의 요청이 완료되어서요. 진행 상태는 검사 검수 요청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검수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사업관리 또는 계약관리에 있는 검사 검수 요청 목록에서 이 요청받은 검수건에 대해 검사 검수 처리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이동해서 검사 검수 상세, 등록, 체크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검사 검수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 검사 검수 등록은 결제 없이 완료하거나 또는 결제를 받아 완료할 수 있는데요. 확인 팝업에서 화면과 같이 예를 선택하면 결제 요청 없이 검사 검수가 완료되고 다시 팝업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결제가 요청되어 검사 검수 완료가 아닌 검사 검수 중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제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결제를 완료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못 결제를 요청한 경우라면 업무관리에서 반송하고 다시 검사 검수를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수자의 검사 검수 등록이 완료되어야지만 이후 검사 검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사 검수 확정하고 이번에는 대금 지급을 직접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요청 버튼을 누르고 자동 처리 팝업에서 대금 지급이 아닌 검사 검수 확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선급금, 지연 배상금,
다수거래처, 검수자를 지정한 경우, 조달 수수료가 있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 검사 검수 확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검사 검수 확정입니다. 이후에 화면 상단에 있는 지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지급 요청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니까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바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에 대금 지급 메뉴에 가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금 지급 메뉴입니다. 그럼 지급 요청을 위해서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서 먼저 상단의 목록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 처리하고요. 다시 하단에서 선택하고 지급 요청 버튼을 눌러서 대금 지급 처리를 완료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대금 지급은 등록과 지급 요청 두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처리 일자와 요청 순번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원인행위 목록에서 결의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지출 결의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검사 검수와 대금 지급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사례별로 검사 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로 검수하는 방법입니다. 검수권이 있는 지출권에 대해서 지출 결의를 분할하려면 검수부터 분할하셔야 되는데요. 수량이 다수인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량을 조정해서 분할 검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검사 검수하지 않을 수량에 대해서 직접 수정하고 요청을 하면 검수하지 않은 금액은 미검수 금액으로 확인이 되죠. 그럼 이후에 신규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검사 검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량이 한 개일 때 분할 검수하는 방법입니다. 수량이 한 개이므로 수량을 남기기 위해 요청 수량을 0으로 수정하고 요청 금액도 수정한 후에 검사 검수 처리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신규 버튼을 눌러서 검수 처리하지 않은 요청 수량과 함께 요청 금액을 분할로 검사 검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학교에서 검사 검수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통합학교는 물품관리조직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물품관리조직을 지정하는 방법도 직접 지정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지정하고 검사 검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분명히 총 3개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관리조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물품 관리 조직을 지정하는 팝업에서요. 어느 조직으로 물품을 등록할 것인지 직접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품목별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품목을 지정하면 두 번째 품목 팝업이 열려서 관리 조직을 지정하고요. 다음 세 번째 품목까지 팝업에서 직접 관리 조직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품목에 대한 관리 조직을 다 지정하면 검사 검수 체크 사항까지 확인하시고 비로소 검사 검수 확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품목별로 관리 조직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품목이 많은 경우에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화면과 같이 물품 관리 조직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 운영하는 학교에는 검사 검수 화면에 물품 관리 조직 자동 저장이라는 체크값이 있어서요. 체크를 하면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조직이 상위 학교로 자동 지정되어 바로 검사 검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합 학교에서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합학교에서 검수자를 지정한 경우에 검수자가 물품 관리 조직을 지정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검수 처리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이동하면 어떤 버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관리 조직 지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개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품목마다 미지정 값이 있어서요. 이 값을 클릭하고 품목별로 물품 관리 조직을 개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수 요청 수량이 같은 품목들을 선택 후 관리 조직 일괄 지정 동일 수량 버튼을 클릭해서요. 물품의 관리 조직을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조직 일괄지정 전체 버튼을 클릭하고 검수 요청 품목 전체에 대해 물품 관리 조직을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지정 값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직접 관리 조직을 지정할 조직명을 선택한 후 수량을 입력하고 저장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화면처럼 관리 조직이 지정되어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 수량이 동일한 품목을 선택하고 관리 조직 일괄 지정 동일 수량 버튼을 눌러 팝업에서 일괄 수량을 적용할 조직명을 선택 후 저장하면 선택한 품목이 모두 관리 조직이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품목 전체를 선택하고요. 관리 조직 일괄 지정 전체, 관리 조직 일괄 지정 전체 버튼을 눌러서 팝업에서 관리 조직을 지정하는데요. 이때는 팝업에서 관리 조직으로 지정하지 않는 조직은 행삭제를 해야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삭제하고 지정할 관리 조직만 남긴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과 같이 팝업의 조직명이 한 개만 존재해야 저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리 조직이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지급과 검사 검수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역작업하실 때 더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점 사항만 잘 알고 계시면 대금 지급과 검사 검수 취소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사 검수 후에 대금 지급 처리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 처리된 검수건은 대금 지급이 먼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금 지급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등록과 지급 요청 두 단계로 진행되므로 지급 요청 취소하고 등록 취소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에 검사 검수 취소가 가능한데요. 검사 검수 취소도 확정 시에는 한 번에 확정하지만 취소하는 경우에는 확정 취소와 요청 취소 두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이 중점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검수와 대금 지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태값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는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대금 지급부터 취소해 보겠습니다. 진행 상태가 지급 요청인 것을 확인하고 지급 요청 버튼을 눌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 후 먼저 하단에서 지급 요청 취소를 합니다. 이후 등록 취소를 한 번 더 처리하면 하단에 있던 자료는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료가 상단으로 이동하면 대금 지급이 모두 취소된 것입니다. 그럼 검사 검수 목록에서 검수 취소를 위해 검사 검수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서 확정 취소를 합니다. 확정 취소가 완료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확정 취소 버튼은 요청 취소 버튼으로 바뀌니까요. 요청 취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모든 검사 검수 처리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완료된 후에 계약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출 완료 후 계약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반납 결의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고요. 반납 결의 처리가 되면 다음으로 대금 지급 반납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변경 계약 처리하고 조정 결의까지 하면 지출 파트와 계약 파트의 모든 금액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일반 계약인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먼저 해야지만 조정 결의 처리가 가능하고 승낙사항인 경우에는 순서 상관없이 변경 계약과 조정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교재에서는 일반 계약건을 가지고 반납 결의부터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출 결의 목록에서 지출이 완료된 건에 대해 반납 결의 버튼을 클릭하고 반납 결의를 작성합니다. 제목, 개요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반납 구분을 선택하는데요. 검수가 있는 지출은 지출 결의만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납 구분을 선택할 수 없고 검수가 없는 지출은 반납 구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반 계약이기 때문에 반납 구분이 지출 결의로 자동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액 반납 금액을 입력하고 반납 결의 작성을 완료해서 결제를 요청합니다.
반납결의는 이체 확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급 명령 등록하고 이체 확정까지 처리하면 반납결의에 대한 내용이 현금 출납부에 반영됩니다. 이 반납한 결과는 화면과 같이 지출결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지급 반납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납 대상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이동해서 계약번호 또는 계약명을 필수로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참고로 반납 결의가 이체 확정까지 완료되어야만 대상이 조회되고요. 통합자산 관리에 반영되어 있는 자료는 대금 지급 반납 처리가 불가하니까요. 반영을 먼저 취소하신 다음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대상을 선택하고 반납 처리 버튼을 눌러 반납 상세 화면에서 반납 일자와 반납 금액을 입력하고 다시 한번 반납 처리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반납 처리는 처리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특히나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품목별로 반납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종종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잘 반납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반납 처리 후에는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으로 이동해서 반납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 계약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선택하고 계약서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 변경 계약 화면으로 이동해서 변경 사유 입력을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상태가 계약 이행 중 또는 지급 확정인 경우에만 변경 사유 입력 버튼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변경 사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 반영합니다. 이렇게 저장이 한번 돼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세 내역에서 수량과 단가가 활성화되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상세 내역의 수량 단가를 수정해서 품목 금액을 변경합니다. 상단의 계약 상대자 정보의 계약 금액은요,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직접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계약으로 변경 계약 후 조정 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일반 계약은 변경 계약과 조정 결의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변경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조정 결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목록 확정해서 변경 여부 Y값을 확인하고 조정 결의 버튼을 누릅니다. 조정 결의 화면에서 변경 후 금액과 증감액을 확인한 후 조정 결의를 확정 버튼을 눌러 처리합니다. 일반 계약은 원인 행위를 결제 없이 확정하는 것처럼 조정 결의도 결제 없이 확정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 결의 결과를 확인하는 원인 행위 목록입니다. 조정 결의로 구분을 선택하고 전체 원인 행위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원인 행위가 조회되지 않으면 조정 가능 것만 보기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 계약 조정 결의할 때 주의사항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일반 계약은 변경 계약을 해야 조정 결의 가능하다고 알아봤으니까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경 계약 처리 전에는 변경 여부가 N이기 때문에 조정 결의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약 조정 결의는 원인 행위 목록에서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알림인데요. 화면과 같이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목록 확정 메뉴에서 조정 결의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승낙사항 조정 결의 시 계약서에 반영되는 경우와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 내역이 계약서에 반영돼서 변경 계약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승낙사항 원인 행위에 대해 조정 결의 시에 검사 검수 내역, 대금 지급 내역, 변경 계약 작성 내역이 없으면 조정 결의 처리한 정보가 계약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원인 행위 목록에서 구분을 조정 결의로 선택하고 조정 결의 버튼을 눌러서 조정 결의 화면을 보시면 하단에서 수량과 단가뿐만 아니라 조달 수수료도 조정 결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량과 조달 수수료를 조정해서 변경 전 금액 20만 원에서 변경 후 금액 25만 원으로 한번 조정 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금액에 조달 수수료 금액을 포함해서 변경 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요. 금액을 확인하고 조정 결의를 결제 요청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이 조정 결의가 완료될 때까지 검사 검수, 대금 지급, 변경 계약 진행 내역이 없어야지만 이 조정한 내역이 계약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조정 결의 결제 완료 후에 계약서를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 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계약 요청 금액은 조달 수수료 10,000원을 제외한 24만 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약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약 금액뿐만 아니라 조달 수수료까지 계약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 내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일하게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정 결의 버튼을 클릭하고 조정 결의를 작성합니다. 해당 원인행위 이후에 검사 검수, 대금 지급, 변경 계약 중 진행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정 결의 결제 요청 시 화면과 같은 알림이 팝업됩니다. 알림에도 진행된 내역이 존재해서 계약서에 조정 금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결제 요청하지 마시고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조정 결의를 저장하신 다음에 진행된 내역을 찾아서 역작업하고 조정 결의를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결제를 받게 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계약 목록에서 계약 요청 금액에 조정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직접 계약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변경 사유 입력 버튼을 눌러서 변경 계약을 작성해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선생님 진행된 내역을 모두 취소하고 조정 결의를 작성해서 변경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할로 지출하는 원인행위라서 이전의 지출 내역에 검사 검수나 대금 지급 등 진행된 내역이 존재하면 그때는 조정 결의 내역을 계약서에 자동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경우에는 직접 변경 계약을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달 수수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점 사항인데요. 조달 수수료는 반드시 조달 수수료 항목에 별도로 기입해야 이 조달 수수료로 처리되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검사 검수 시 알아본 것처럼 대금 지급을 자동으로 처리하면 물품 금액이랑 조달 수수료를 한 건의 지출 결의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한 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금 지급을 자동이 아닌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 요청 시에도 하나의 지출 결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품 금액과 조달 수수료를 하나의 차수로 지급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승낙사항으로 조달 수수료를 입력하고 원인행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조달 수수료 항목에 기입하고 원인행위를 결제 요청합니다. 금액은 지금 100만 원이고요. 조달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검수 목록을 확인하면 조달 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약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검사 검수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이동해서 검사 검수 자동 처리 팝업에서 대금 지급이 아닌 검사 검수 확정 버튼을 눌러 검사 검수만 확정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 있는 지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대금 지급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조달 수수료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조달 수수료에 대한 상호명을 설정하고 검사 검수한 물품 금액과 조달 수수료를 함께 선택해 등록 버튼을 누른 후 하나의 지출 결의로 처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하단에서 선택하고 지급 요청 버튼을 눌러서 동일한 요청 순번으로 지급 요청합니다. 물품 금액에 대해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처리하면 조달 수수료와 지급 요청의 이 순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지출 결의로 작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처리하시고 원인행위 목록을 확인하면은요. 물품 금액의 조달 수수료를 포함한 101만 원이 결의 가능 금액이기 때문에요. 하나의 지출 결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달 수수료도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관리의 마지막 선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 혹은 공사, 착수급, 계약금 등을 선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전체 지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선급금은 600, 잔금은 400으로 한번 교재를 작성해 봤습니다. 먼저 원인행위를 전체 지출 금액인 1,000만 원으로 작성합니다. 이후 선급금을 먼저 지출하기 위해 대금 지급 메뉴로 이동해서 선급금 관리 버튼을 클릭하고 선급금 신청 탭에서 선급금 신청 내역을 입력합니다. 보증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행추가해서 내역을 입력하고 지급 요청을 합니다. 그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선급금 금액을 지급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선급금 지급 요청이 완료되면 원인행위 목록에서 선급금에 대해서 지출 결의를 작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중요한 점은요, 선급금은 검사검수 처리 없이 지급 요청해서 지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급금 지출 후 물품 등 납품이 되면 검사검수를 처리합니다. 먼저 버튼을 누르고 검수 화면으로 이동해서요,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재금 지급 자동 처리가 아닌 검사검수 확정 버튼을 선택해서 검사검수만 확정 처리합니다. 참고로 검사검수는 전체 금액인 1,000만 원으로 합니다. 그럼 검수 확정 상태를 확인하고 선급금 관리 버튼은 이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선급금 관리 버튼을 클릭하고 선급금 정산 탭에서 행추가해서 선급금 정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물론 검사검수와 선급금 정산은 순서 상관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선급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대금 지급에서 잔금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이동하여 먼저 하단에서 이미 지급한 선급금 내역을 확인하시고요. 상단에서 잔금에 대해 등록 버튼을 눌러 처리하고 하단에서 다시 한번 지급 요청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두 번째 순번으로 지급 요청이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잔금에 대해서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결의 가는 금액이 확인되니까 지출 결의를 작성해서 선급금 지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약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K-에듀파인과 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서 계약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듀파인에서 외부와 연계해서 계약하는 방법은 EAT와 연계하는 급식 계약, G2B 나라장터와 연계하는 G2B 계약, S2B 학교장터와 연계하는 S2B 계약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연계 지출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약 관련 정보 처리 장치 법령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EAT와 연계하는 급식계약 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식계약 지출 업무 흐름도도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나이스에서 연계받은 식품 정보를 가지고 품위를 작성하겠습니다. 품위를 작성할 업체군을 선택한 후 EAT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품위 요구 버튼을 누릅니다. 물론 EAT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EAT 계약 요청 또는 승낙사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예산 선택 팝업에서 예산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품위 권한을 부여받은 세부 항목이라도 급식용 식재료비, 우유 대금, 일반 수용비 원가 통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만 조회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급식 예산을 교육 운영비에 편성하셨다면 이 교육 운영비 포함이라는 체크값은 따로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함께 예산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산별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상단의 총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품위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내역을 확인하고 급식 품위에 대한 결제를 요청합니다. 급식 품위는 보시는 것처럼 품목이 한행으로 작성되기 때문에요. 자세한 식품 목록은 식품 목록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품위가 결제 완료되면 품위 접수 목록에서 접수 처리 후에 계약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EAT로 연계하지 않는 경우라면 접수하고 승낙사항으로 원인행위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품위 접수 목록에는요,
학교 급식 조달 버튼이 있어서요. EAT 시스템에 바로 가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급식 계약 요청한 자료는 이제 계약 접수 목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럼 계약 접수 묶음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계약 접수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품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목록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저장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방법 결정 관리 메뉴로 이동해서 계약 방법 결정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에서 계약 정보, 품위 정보, 계약 방법 결정 정보를 작성한 후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계약 방법 결정이 완료됩니다. 또한 급식 계약에 한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 방법 결정을 생략하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결제를 생략한 경우에는 결제 취소하는 경우에도 결제 처리 없이 취소됩니다. 계약 방법 결정까지 완료되면 계약 목록에서 EAT로 계약 요청을 할 수 있고 계약 요청을 하면 상태는 공고서 게시로 변경됩니다. 그럼 이후에 EAT에서 계약을 완료하고 에듀파인으로 계약 정보가 수신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계약 정보가 에듀파인으로 반영이 돼서 진행 상태가 계약서 작성 중이 되어야 이 계약서 작성 버튼이 활성화되니까 진행 상태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외부 연계하는 계약은 두 시스템 간의 다수의 정보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연계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 정보가 연계되었는지 확인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면도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AT에서 계약 정보가 연계돼서 계약서 작성 중 상태로 확인되므로 계약서 작성 버튼을 눌러서 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미 EAT에서 계약 정보가 수신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작성이 완료되어 있으니까요.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 후 결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 상대자 정보는 에듀파인의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계되고 연계되지 않으면 직접 행추가 버튼으로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급식 계약 원인행위입니다. 다른 원인행위는 품위 접수 목록에서 작성하지만 급식 계약을 포함한 일반 계약은 계약 목록 확정 메뉴에서 결제 없이 원인행위 확정 처리한다는 건 앞에서도 알아봤는데요. 네, 이 부분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하고 원인행위를 확인한 후에 확정 버튼을 누르면 원인행위는 결제 없이 바로 결제 완료 상태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급식 담당자가 식재료를 검수하는 급식 검사 검수 목록입니다. 급식 검수 목록입니다. 급식 담당자도 식재료를 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메뉴인데요. 필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아도 이 급식 지출하는 데는 영향이 없고요. 처리한 정보도 실제 지출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처리 방법은 목록을 선택하고 확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과 같이 확정 여부가 Y로 변경되는데요. 한번 확정한 후에는 취소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출 담당자가 검수하는 검사 검수 목록입니다. 에듀파인에서 검사 검수를 진행하려면 EAT에서 정산 완료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EAT의 정산 정보가 에듀파인으로 수신되어야지만 검사 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EAT에서 정산 완료를 했음에도 에듀파인에서 검사 검수 처리가 되지 않으면요. 연계 특성상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EAT 연계 수신 재처리 버튼으로 직접 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버튼명 그대로 EAT 연계 정보를 다시 한번 수신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검사 검수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에서 일자를 입력하고 요청 버튼을 눌러서 팝업에서 대금 지급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대금 지급 버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급식 검사 검수에서 주의하실 점은 EAT에서 검수한 금액과 에듀파인의 검수 금액이 불일치하면 검사 검수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지급 요청이 완료되었으니까요.
원인행위 목록에서 지출 결의를 작성하고 지급 명령과 이체 확정 순으로 급식 지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바로 외부 시스템과 계약을 연계하는 경우에 정보가 연계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계약 목록 상단에 연계 목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서요. 이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이동하면 조달 구분별로 연계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연계 문서 구분에 따른 상태를 정리해 놨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급식 자료가 증가하는 월말이나 월초에 실제로 연계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급식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듀파인과 EAT 간의 자료는 항상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EAT에서 최초 계약 후에 금액이 변경되면 에듀파인에서도 반드시 변경 계약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변경 계약을 위해서 계약 목록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면 EAT에서 변경된 최종 검사 검수 정보가 수신되어서 계약 이행 중, 계약 변경 중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변경 계약서에서 해당 변경 계약서에 정보가 반영되어서 계약 변경 내역이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계약 금액과 단가 등을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만 수정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가는 변경되지 않으니까요. 직접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EAT에서 변경 정보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아도 직접 변경 사유를 입력하고 변경 계약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급식 지출이 급한 경우에는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변경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 목록 확정 메뉴에서 변경 여부 Y값을 확인하고 조정 결의 버튼을 눌러 조정 결의를 확정 처리합니다. 조정 결의가 완료되면 이후 변경된 금액으로 검사 검수를 하고 지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장터와 계약 지출하는 G2B 계약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요청까지는요. EAT, G2B, S2B 모두 동일하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2B로 계약 요청을 하기 위해 품위 접수 목록에서 품위를 접수하고 계약 요청합니다. 그럼 계약 접수 목록에서 계약 접수 묶음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접수 처리를 완료합니다. 품목이 한 개인 경우에는 바로 저장하면 되지만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시킨 후에 하단에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방법 결정을 위해서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조달 구매를 G2B로 선택한 후 정보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수의계약 견적 방법이 자체 비교 견적이면 EAT, G2B, S2B로 연계 처리가 불가합니다. 저장 후에는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 계약 방법 결정이 완료되면 계약 목록에서 계약 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G2B 사용자 아이디 등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G2B 계약 요청을 처리합니다. 계약 요청이 되면 공고서 게시 상태와 조달 구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G2B 계약 요청 시 사용자 아이디가 올바르지 않으면 계약 요청이 불가하다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부터 반영되는 개선 사항인데요. 그동안은 G2B 사용자 아이디가 올바르지 않아도 계약 요청이 진행이 됐고 대신 이후에 G2B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서 연계를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약 요청 시 아이디를 체크해서 올바르지 않으면 계약 요청이 불가하게 개선되니까요. 팝업에 기재되어 있는 나라장터 메뉴에서 아이디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서 계약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G2B에서 계약 정보가 에듀파인으로 수신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이동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를 요청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약 상대자가 에듀파인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행추가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계약 목록 확정해서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하고 원인행위를 작성 후 결제 없이 확정 버튼을 눌러 처리합니다.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로 반영됩니다. 이후 G2B에서 검사검수 요청서가 수신되면 검사검수 버튼을 클릭하고 검사검수 처리하는데요. 네, 이 G2B는 주의하실 점은 이 G2B는 검사검수 결과를 송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검사검수를 확정하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사검수 확정 후에 G2B 결과 송신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송신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대금 지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G2B에서 대금 지급 정보가 수신된 후에 지급 요청이 가능한데요. 유형이 물품이고 G2B 중앙 조달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 정보가 수신되지 않아도 검사검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 보면 G2B의 대금 지급 정보가 반영이 돼서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서 선택하고 지급 요청 버튼을 눌러 처리 일자와 요청 순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인행위 목록에서 지출 결의를 작성해서 G2B 계약 지출도 완료하실 수 있게 됩니다. G2B도 EAT와 동일하게 계약 목록에서 연계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요. 네, 연계 정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G2B 연계 문서 구분에 따른 상태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업무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G2B 계약 변경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연계 계약에 대해 변경하는 방법은 EAT와 G2B가 동일하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G2B에서 계약 변경 정보가 수신되면 계약서 조회 버튼을 누르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결제를 요청합니다. G2B에서 수신된 변경 정보가 반영되니까요.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변경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직접 변경 사유를 입력하고 변경 계약 진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계약이 완료되면 조정 결의를 확정하기 위해 계약 목록 확정에서 변경 여부 Y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 조정 결의를 작성하고 확정 버튼을 눌러서 결제 완료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G2B 계약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외부 연계의 마지막 S2B 계약입니다. S2B는 먼저 계약 관리에 있는 메뉴에서요. S2B 이용기간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정보가 없으면 연계 처리가 불가하니까 없으면 S2B로 연계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S2B 계약 처리하는 방법을 총 4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품위를 작성하는데요. 품위에서부터 S2B 물품을 검색해서 품목 내역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배송비를 포함한 정보가 반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품위를 접수해서 계약 요청하고 계약 접수 목록으로 이동해서 계약 접수 묶음 버튼을 눌러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단의 요청 목록을 하단으로 이동시킨 후에 저장하고 계약 방법 결정 관리로 이동해서 버튼을 누르고 전자조달 구매를 S2B로 선택해서 계약 방법 결정 정보를 작성한 후에 결제를 요청합니다. 계약 방법 결제가 완료되면 계약 목록에서 계약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S2B로 연계 처리하면 공고서 게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S2B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정보가 에듀파인으로 수신되면 계약서 작성 버튼을 누르고 반영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서 결제를 요청합니다. 그럼 계약 목록 확정해서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하고 원인행위를 작성해서 확정 버튼을 눌러 해당 원인행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2B에서 검사검수 요청서가 수신되면 검사검수 처리를 위해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에서 검사검수 처리가 가능한데요. S2B는 대금 지급 버튼을 선택해 대금 지급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지급 요청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지출 결의를 작성하고 S2B 지출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인행위에서 S2B 계약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원인행위 상단에는 S2B 계약 목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서요. 이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S2B에서 연계된 계약 목록을 조회해서 계약 반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S2B 품목 정보 버튼으로 S2B에서 계약된 품목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와 같이 처리해서 S2B와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약서 작성 시 S2B 계약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원인행위에서 반영하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계약 목록에서 계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서 상단에 있는 S2B 계약 목록 버튼을 누르고 팝업에서 계약 목록을 조회한 후에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검사검수, 대금 지급,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 순으로 지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2B와 연계하는 마지막 방법인 사후 매핑입니다. 에듀파인과 S2B에서 각각 처리 후에 사후에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계약 관리에 S2B 계약 사후 매핑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에듀파인 계약 정보와 S2B 계약 정보를 조회해서 계약서를 매핑하면 됩니다. 참고로 에듀파인 계약 정보는 전자조달 구매가 S2B이고 계약 금액 전체가 검사검수 확정된 자료만 조회됩니다. 사후 매핑이 완료되면 더 이상 자료는 조회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후 매핑 처리 후에는 매핑 취소 기능이 없으니까 자료를 잘 확인하고 매핑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S2B 계약 실적을 조회하는 계약 실적 조회 메뉴입니다. S2B에서 계약 체결한 모든 자료를 해당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S2B에서 계약 해지된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에듀파인과 S2B와 계약 처리하는 4가지 방법을 알아봤고 다음으로 S2B 계약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경 계약인데요. S2B는 EAT, G2B와 다르게 계약 변경 정보는 별도로 수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에서 직접 변경 계약을 처리합니다. 변경 계약하는 방법은 일반 계약과 동일하므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계약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서 화면에서 변경 사유 입력 버튼을 눌러 계약 변경 내역을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하지 않으면 상세 내역에서 수량과 단가 수정이 불가하니까요. 저장 후에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해서 품목 금액을 변경하면 계약 상대자 정보의 계약 금액이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최종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계약 목록 확정해서 조정 결의 버튼을 클릭하고 조정 결의를 작성한 후 확정 버튼을 누르면 결제 없이 조정 결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듀파인과 EAT, G2B, S2B와 계약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